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영 마틸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학동기의 아이들 만났고, 학교의 학업이 중요해지는 시간이다 보니까, 학업에 정말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능, 인간의 지적 능력이 뭔가에서 그 IQ라는 개념이 출발되면서 이론화됐던 고전적 지능 이론의 특징들, 그 다음에 문제점들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한 몇 년 계속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별로 없고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대안적인 지능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지능관의 변화에 대한 중요한 핵심 이론들 몇 개를 통해서 최근의 이론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 나누는 시간 하고, 우리나라의 현재의 학업 교육 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오류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겠습니다. 자, 대안적 지능 이론의 출발을 했다고 하면 스탠버그의 3원 이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이론이라는 거죠. 요소가 세 개다. 자기는 자기 이론을 3원 이론이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실용 이론이라고 불리는 길을 훨씬 더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의 이론들, 즉 고전적 이론은 너무 학업과 관련되는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테스트, 다시 말하면 정답이 있는 문제가 있고 그걸 빨리 푸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의 머리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각 꼭지점마다 상황적 요소와 경험적 요소와 구성적 요소라는 것들이 각각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 어떤 아이는 상황적 요소가 아주 우수한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경험적 요소가 우수한데, 이 두 요소는 이렇게 테스트하기가 참 곤란하다. 실제 살아보면 이 녀석 굉장히 여기 스마트한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오는데 비 안 맞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엄마 왜 이렇게 안 오지 하고 그냥 기다리고 마냥 있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야 너 집 어디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나 여기까지만 좀 데려다 주면 내가 내일 뭐 껌 하나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랑 이렇게 딱 가서 아이도 있고, 엄마한테는 또 이런 말을 해서 또 이렇게 기분 좋은 간식 얻어 먹고, 아빠한테는 또 다른 말해서 또 기분 좋은 것도 얻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에 따른 분위기 파악을 굉장히 잘하는 이런 상황의 요소가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그러죠.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편에게 유리하도록 아이들이 끌고 오는 아이들. 그 다음 경험적 요소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힌 대로 옛날에 한번 해본 거를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걸 창출해내는 아이들, 창의적인 아이들인 거예요. 똑같은 도구를 줬는데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아이디어가 팍 튀어나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하니까 보면 별거 아닌데 아주 기발한 것이 딱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창의적으로 스마트한 아이들이 있는데,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능인데, 옛날에 이런 거 재지 않고 그냥 애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성격이 좋다라든지, 애가 뭐 분위기 파악을 잘한다든지, 성격이 굉장히 이게 털털하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설명해 왔다. 그래서 이것들도 아주 중요한 능력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데는 어쩌면은 테스트 스마트보다는 어른이 되어가면 이 이론이 훨씬 중요하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대학 교수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한 번 읽으면 6개국어 하는 친구인데, 우리 분위기가 험악한 거를 정말 몰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 농담인지 아는데 지만 굉장히 심각한 이런 걸 정말 모르는데, 수학은 쉽대요. 왜냐면 답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서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는 그런 친구거든요. 사실 이건 사실 답이 없죠. 그죠. 근데 직감적으로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출발해서 이제 가드너의 다중적 이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정서 이론 EQ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도덕적 EQ, 뭐 MQ 해서 요즘은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지수화해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수치화해서 이렇게 지능의 다양성이 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 요 하나의 중요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얘는 요게 좀 우수하구나. 얘는 뭐 요게 좀 우수하구나. 이런 게 여러분들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제 친구 중에도 이런 애들 정말 많아요. 7살인데도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띵동 해가지고 아줌마 유치원 누구 친구인데요. 물 좀 마시고 싶어서 그런데 물 좀 주시면 안 돼요? 축구하다가 목말라서 그래요. 그런 애가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 얻어먹는 애들. 정말 살기 편안한 애들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하면서 이제 정말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해서 쉽게 넘어가는 아이가 있고, 공부는 학교에서 1등인데 그게 안 되는 아이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만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 그 스탠버그의 얘기를 받아서 요즘 뭐 대교라든지 이런 유명한 데서 이제 다중지능이 이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중지원을 만든 사람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가드너가 이제 그 인간의 능력은 다양한 지능들이 있더라 해서 발견을 했는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자연 친화적 지능과 추상적 영성적 지능은 요즘에 첨가됐고요. 옛날에 텍스트에서 보면 요 이론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요즘 이거 돈을 내고 테스트를 받으러 아주 어릴 때 가는 분들이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게 적성의 개념으로 많이 되고 어려서 이걸 빨리 이제 발견을 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공간지능이 아주 우수한 아이라면 얘에게는 특별한 어떤 커리큘럼을 시켜서 이쪽이 많이 발휘되는 직업을 미리 이제 정해서 그 직업을 하면 훨씬 더 성공이 빠르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도 막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찾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로 뭐 당했던 사람, 그 다음에 뇌 MRI를 또 찍어보기도 하고 아프리카에 가보기도 하고 다양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가드너가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이게 과학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포켓의 개념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포켓이 이 주머니잖아요. 이쪽 주머니는 이렇게 여기랑 통하지 않아요. 이쪽 주머니랑. 태어날 때부터 이쪽 주머니가 크게 태어난 애가 있고 이쪽 주머니는 작게 태어난 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언어적 지능의 주머니 포켓은 이렇게 큰 애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요거는 굉장히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저의 예를 들면 저는 이거 조금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제일 이렇게 낮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공간 지능 몇 바퀴만 돌려면 이게 우리 집이 어디지 이렇게 이거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공간적 지능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잘하는 친구죠. 여러분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물론 손 재주가 있어야 되지만 열어보고 혈관이 보인다. 못합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미 열기 전에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하겠다. 건축사가 공간 지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영유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포켓이란 개념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모든 지능이 높은 애가 모든 걸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은 넓게 받은 게 있고 어떤 애는 그래서 모차르트 같으면 태어날 때부터 천재로서 이 능력의 포켓은 굉장히 넓게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고 하면 누구나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남만큼 잘하는 어떤 능력 하나는 있다는 거죠. 그거는 개발하면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 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여기는 굉장한 능력일지 모르지만 이런 능력, 예를 들어 남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든지 저 사람이 왜 기분이 안 좋은가라든지 자기 마음의 내면에서 흐르는 기분의 파악이라든지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떻는지 이런 거는 굉장히 젬병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솔직히 모차르트는 이 능력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도 요건 낮지
있지만 요렇게.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어떤 능력이 더 중요하고 어떤 능력은 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요 능력이 이제 합쳐졌고요. 만약에 신부님인데 영성 능력이 없다. 추상적으로 삶의 문제, 삶의 의미, 뭐 왜 인간이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추상적인 목적을 빨리 캐치하고 감지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지내시기 어렵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9가지를 체계적으로 찾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의 마인드는 뭐냐면, 우리 아이도 아무리 전능아처럼 보이는 아이도 그 아이로서는 이 9가지 능력 중에 큰 포켓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은 어떻게 개발시키고 강점화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직업화할 수 있고 사회에서 기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부러워할 게 없다라는 것. 걔는 그것은 높지만 다른 거는 나보다 더 낮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 모든 천재가 다 높지는 않다라는. 제가 아는 IQ 뭐 거의 200에 가까운 아이가 있는데요. 뭐 이 완전 젬병이에요.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분이 안 되는 전국 1등한 뭐 친구, 제 친구 중에 한 명 있습니다. 하버드 지금 교수하는 친구 있어요. 몰라요. 이게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구분이 어렵대요. 그래서 너무 어렵대요. 왜 어렵냐니까 체계도 없대요. 정답도 없고 사람마다 달리 얘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어렵다. 수학이 훨씬 쉽다고 얘기를 하죠. 자, 지능과는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아는 능력,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사람이 너무나 다양하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게 칭찬이 되지만 저 사람에게는 화를 돋구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걸 구분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살아가기가 편하고, 그것도 지능이다.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줬을 때 엄마가, 얘가 우리 아이는 성격은 좋은데 뭐 내 기분 참 잘 맞춰주는데 공부를 못한다, 머리가 나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맞지 않다 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각 나라에서 마다 이렇게 표현 방법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른 앞에서 하는 말과 미국 사람들이 어른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듯이, 그래서 점점점 적성과 직업과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지능관이 지금 굉장히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학업이라고 하는 차원만 강조하는 데서 이 지능관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활동하고 직업으로 살아가고 사람을 만나고 하면서 다양한, 옛날엔 지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까지 인간의 능력으로 이렇게 흡수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장점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각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아이들 행동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수학적으로는 조금 느릴지 모르겠지만 엄마의 기분 파악이 빠르다든지, 레오 같은 거 만드는 거 보면 공감 능력이 조금 높다든지, 창의적인 면이 참 있다든지, 재미있는 얘기를 참 잘 지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지능을 다르게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능관이 바뀌어가고 있는데도 요즘은 점점점 학력차 를 통해서 영재라는 것이 점점 수학을 해서 강조하고 있는 제도가 변하고 있는 바람에 요즘 영재 학교라는 것들이 수학 언어를 더욱 강조하는 쪽으로, 우리나라 제도는 더 퇴보하는 쪽으로 바뀌어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스펙의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줄 세우기가 더욱더 심화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때부터 한 가지의 뭐라 그럴까요? 그 판단 내지는 이 능력의 그 순위에 따라서 학교가 결정이 되고, 머리가 좋다 나쁘다, 1등이다 2등이다 라는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옛날보다도 더 적성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학교 제도의 평가가 심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능, 모든 걸 다 잘해야 하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준비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체력도 길러야 하고 줄넘기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창의력도 있으면서 공부도 잘 외워서 시험도 잘 쳐야 되고 심지어 아이들과 협동도 잘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하면서 이 점수화해서 이걸 더해서 마치 이것이 수행으로서 대학을 가는데 필요한 것으로 전환되는 제도적인 문제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학동기의 어려움이 더 세워지고 있는 것이 현재 많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제도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지만 어려서부터 지능관을 좀 제대로 알고 아이들을 무능화하는 방식으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아이들의 능력을 보는 방식으로 조금 바뀌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과는 이렇게 변했는데 이렇게 이제 무능해지는 사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릴 때 잘해야 그 다음 단계에서도 또 선택되니까 어려서부터 자꾸 선행을 먼저 시키는 이런 그 오류들을 어머니들이 저지르고 아이들을 더 많이 닥달하게 되고 수학을 더 먼저 빨리 풀게 만들고 더 많이 연습시키고 빨리 풀라 그러고 하는 그런 그 오류들이 생겨나는 분위기로 지금 양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 아이들의 어떤 그 문제 행동을 얘기하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능관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퇴보되고 있는 교육제도의 문제와 같이 여러분들이 다른 시각으로 어려서부터 조금 지능관을 달리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